퇴직 후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 술잔을 기울이던 후배들, 명함을 주고받던 거래처 사람들. 그중 몇 명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퇴직과 함께 연락이 끊기고 휴대전화의 연락처 목록은 숫자만 남습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조가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0세 전 임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를 부장님, 전무님이라 불렀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근길엔 회의 요청이 쏟아졌고 점심엔 인사차 방문한 후배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월요일 그의 휴대전화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 조용함은 고요가 아니라 단절로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들고 최근 통화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는 보험 안내 전화였고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은 광고였습니다. 유일하게 연락을 준 사람은 10년 전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후배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전무님 건강히 지내시죠? 언젠가 뵙고 싶습니다. 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그 한 줄에 그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았다고 믿었던 인맥이 사실은 직위를 중심으로 연결된 관계였다는 것을. 퇴직 전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관계는 서열이 깔린 관계였습니다. 자신은 늘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중심을 기준으로 모였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그 중심도 사라졌고 관계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사회에 나오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군요. 은퇴 이후 그는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 나가봤지만 전처럼 전무님이라 불리지 않는 분위기에 어색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건조했고 공통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했지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인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예전 동료들 얘기만 해요? 지금은 그 사람들 인생에 당신이 없어요. 그 말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붕괴는 은퇴자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다고. 특히 권력과 지위를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이해관계 기반의 사회적 연결망이기 때문에 그 고리가 끊기면 곧장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관계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순간 현실은 더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그는 2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끊긴 사람이 아니라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인간관계는 직급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다는 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며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과 상관없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젠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로 불리고 싶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40년 직장 인생을 정리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붕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쌓은 인맥은 대부분 조건부 관계입니다. 당신이 그 조직에 있을 때만 유효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직함이 사라져도 이어집니다. 그것은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낸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을 지키세요.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어도 진심이 없다면 공허합니다. 둘째,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세요. 누가 연락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세요. 셋째, 직장 밖에서 새로운 사회적 소속감을 찾으세요. 봉사, 동호회, 평생학습, 지역 커뮤니티 등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넷째, 가족 안에서도 대화를 이어가세요. 가족이 곧 나의 사회가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퇴직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명함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이며 인생 이막의 출발점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이다. 직장 시절 우리의 하루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회의와 보고, 식사와 술자리, 인사와 전화. 그 모든 순간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망은 해체된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지위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에게 은퇴는 관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직책이 사라지면 부하 직원은 동료가 되지 않고 거래처는 고객이 되지 않는다. 직위는 관계의 매개였지만 동시에 그 관계의 한계를 만들어냈다. 70세 전 임원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회사 안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판단 한마디에 부서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이끄는 리더라 믿었다. 그러나 퇴직 후 남은 것은 한 통의 문자뿐이었다. 그 문자는 단 한 명의 후배가 보낸 안부였다. 건강히 지내시죠. 그 짧은 문장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사회적 연결이었다. 퇴직 전엔 하루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퇴직 후엔 하루가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는 정말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직위를 통해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 조직 안에서의 관계는 역할과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된다. 진심보다는 효율이, 감정보다는 체계가 우선된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는 순간 그 관계는 효력을 잃는다. 전무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지자 그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체계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인간관계의 붕괴는 퇴직자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다. 그때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희미해지고 자존감은 흔들린다. 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잃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직업 중심의 인간관계를 장려해왔고 퇴직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렇다면 이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 관계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과거의 자신을 따르던 후배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기다림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연락이 끊긴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신 덕분에 함께했던 시절이 좋았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몇몇은 반가워했고 일부는 무심했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찾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관계의 중심이 아닌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삶을 바꿨다. 직업도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책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어가는 연결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줬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로 존재합니다. 그 말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적 교류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직업적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인연이라도 마음이 통했다면 은퇴 후에도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사회적 집단에 들어가야 한다. 봉사, 학습, 동호회, 종교, 지역 커뮤니티 등은 새로운 관계의 통로가 된다. 셋째, 가족 안에서의 대화를 회복해야 한다. 직장 밖에서의 공허함을 가족에게 투사하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진다.
가족과의 대화는 사회적 관계의 최소 단위이자 회복의 시작점이다. 넷째, 관계의 질을 우선해야 한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려 애쓰기보다 한두 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퇴직 후 관계 단절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단절을 그대로 두면 고립이 된다. 고립은 우울을 낳고 우울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단절을 인정하고 새롭게 관계를 쌓기 시작하면 인생 이막의 의미는 달라진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존재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외로움은 인간관계가 줄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다.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상사가 아닌 친구로, 조언자가 아닌 동료로, 관리자가 아닌 인간으로 관계를 새로 써야 한다. 그전 임원은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훑는다. 그리고 가끔 몇몇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건다. 때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때로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둔다. 그는 말했다. 퇴직 후에야 진짜 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엔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나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인간관계는 지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관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이해관계였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관계는 반드시 생겨난다. 은퇴는 인간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이제는 누가 나를 찾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고립을 넘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첫 걸음이며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